불꽃을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 그 뜨거운 전장을 누비는 매니저들 먼저 소개하기 전에 명예의 전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상박 역대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수익률, 현재 종목 수익률이죠. 박병주 매니저를 시작으로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연속 2번으로 우승했죠. 로보티즈와 대명 에너지. 자, 그리고 이 용호 상박의 아이콘 강시환 매니저가 7월 산일전기로 우승을 했었습니다. 오늘 강시환 매니저 현재 출연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달에 조기준 매니저가 아이패밀리 SC라는 보약을 먹고 현재 엄청난 맹활약 중입니다. 자, 이어서 역대 포트폴리오 우승자 명예의 전당도 살펴볼게요. 제가 누가 우승을 많이 했을까요? 이호근 매니저죠. 여기서는 이호근 매니저가 사실 제왕입니다. 역대 용호상박에서 제일 최다 우승자입니다. 이호근 매니저 5월, 6월, 8월 이렇게 우승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달 9월 우승자는 과연 누가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드래곤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분 좋은 월요일이 쑥 지나갔습니다. 오늘 네 분 다 아주 기분 좋게 또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최원범 매니저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기분 좋았고 이게 시장이 워낙 또 좋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고. 맞아요. 밥만 먹어도 돼요. 술밥만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된다. 그렇죠. 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좀 좋은 또 상태인데 우리가 22년부터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이제는 좀 즐겨도 되지 않나 진짜.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진짜 22년도부터 얼마나 고생했어요라고 했는데 저도 22년도부터 밤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방송할 맛이 안 나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요새 이런 날이 오니까 보상을 받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 만큼 여러분들 진짜 레포트에 시장만큼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시장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실 겁니다. 용호상박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을 딱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용호상박 오늘도 프리토크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 열어주시죠. 자, 국내 증시 초호황 랠리, 김정은 리스크가 흔드나 시장이 좋아요. 리스크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리스크를 본다면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오히려 좋을 때 갑자기 같지도 않은 이유 갖고 내릴 때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준비를 해보자, 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중러 이 국가가 이제 정상들이 단합을 하고 난 이후부터 여기서 나온 파생된 행동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김정은이 트럼프와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코멘트를 남겼는데 온도 차이가 좀 상당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코멘트밖에 없긴 한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다 우리 둘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에서 혹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초호화 랠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성화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장의 영향 매니저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이런 이 노이즈가 약간 좀 우려스러울 수는 있으나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제한적이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의 외인들의 수급이 빈집이었고 좀 어려운 시장의 흐름들을 만끽을 했을 때는 만끽했을 때 좀 말이 그렇네요. 좀 어려운 시장을 보냈을 때는 사실 갑작스럽게 코스닥 지수가 막 3% 4%씩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속보로 뭐 이제 또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랬을 때 그때만 생각을 해도 이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죠. 아무래도 외인들의 수급도 가득 돈 잡혀 들어온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내리던 이 주도하던 시장과는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에 대한 이런 북한에 대한 리스크, 김정일에 대한 이런 김정일에 대한 이런 코멘트에 대한 리스크들은 저는 아마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강시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가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이다 보니까 과거에 트럼프 정권일 때도 우리도 또 민주당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또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을 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김정은이가 앙탈을 부리죠. 앙탈을 부리는데 부린다. 관심을 지금 달라. 뭐 트럼프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장 좋은 호재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북 관련 정보 다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증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재에 더 민감한 증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한 게 더 좀 리스크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정은에 대한 부분들은 저 어디 크게 갔나요? 미국에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뭐 유엔 쪽에 가서 이제 연설하러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을 끌어올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미국에 가셨으니까 발언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김정은에 대한 리스크는 오늘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크게 좋아요. 리스크함을 갖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오히려 가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달에 이제 오페크가 열리면 일단 시진핑 올 거고, 그다음 트럼프 올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좀 약간 냉전 부분들이 좀 많이 화해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약간 이제 김정은의 약간의 좀 거친 말들은 뭐 그렇게 시장에서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니까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오게 되면 겸사겸사 약간 판문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김정은이 또 긍정적인 멘트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조한범 매니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경협주들은 봐야 되죠. 네, 이제 결국에 이제 메인 섹터들도 움직이고 이제 테마로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경협이 이제 경제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글로벌 정세 자체가 지금 경제에 좀 포커싱이 더 지금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정은이가 지금 뭐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양치기 소년 느낌이 완전히 나는 거죠.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제는 그 정도로 친숙하게 뭐 미상 발사체가 뭐 쏜다 뭐 이런 것도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테마성으로 일단은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을 그래도 오늘 종목들이 많이 또 움직였다 보니까 저는 또 종목을 좀 조금 추려드리고 싶은 게 개성난 관련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TP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남북 경협으로 좀 주로 저희가 좁힐 수 있었고 뭐 이야기를 보자면 현재 증시에 그렇게 큰 리스크로 작용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이번 장이 몇 포인트까지 가냐 이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악재들이 뭐 있어도 네, 다 누르고 올라간다. 네, 네. 코스피가 쭉쭉 올라갈 것이다. 아니, 네. 코스피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코스닥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지금은 코스닥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 코스닥으로? 같아요. 네, 오. 지금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왜냐면 약간 이제 코스피는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사실 오늘 좀 조정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특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인데 지금 치고 나가고 맞아요. 있고 이 분위기가 지금 확 끌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안에 코스닥 900 갑니까?
그 정도 가죠. 네. 900원 좀 900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월 달 안에 1000 간다. 천스타 간다. 10월 달 안에 1000 간다. 1000스탁 간다. 또 불러야죠. 저는 경매가 아니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900선에 안착하고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힘쓴다 그러면 찍고 빠지지 않을까. 힘쓴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까.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900을 찍고. 네. 조금 더 보수라고 봐가지고 라운드 피겨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한 네. 890 정도에서 890. 이제 조금 밀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코스닥 밴딩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프로토크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용호상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매니저들의 순위는 현재 어떨까요? 여러분 순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화목이 점령한 지가 꽤 됐어요. 자, 현재 1위는 제니스 로보틱스, 조기준 매니저 종목 35.81%고요. 뉴로핏이 올라왔네요. 원래 없던 종목이었는데 102년 매니저 뉴로핏이 올라왔습니다. 34.36%. 1위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1, 2, 2위, 3위 모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화했죠. 이가람 매니저의 D&D 파마텍이 33.68%로 오늘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전체 종합 순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근데 화목 안에서 지금 순위 변동이 일어났고 102년 매니저가 이름값을 했네요. 100%를 돌파했습니다. 105.27%로 102년 매니저가 1위에 올라갔습니다. 2위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89.51%.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금요일엔 다나리 급등했고요. 오늘은 D&D 파마텍이 급등하면서 이가람 매니저가 확 올라갔습니다. 89.51%. 자, 기존의 1위였던 조기준 매니저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78.2%. 화목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순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안 죽어요? 기죽지 마세요. 아니야. 이상한 게 예. 오늘 월수팀 출연하는 날인데 왜 화목팀 사람들 사진이 나와? 그거는 뭐 화면에 나왔으니까. 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호근 매니저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고찰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거래일이 남았고요. 지금 이번 달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내일 포함해서 여러분 4거래일이나 남았습니다. 4거래일이면은 저는 뭐 강시환 매니저 예전에 하던 그 폼으로 가면은 사거래 충분히 가죠. 50%도 충분히 올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올리는데 일동제약이 29일날 발표해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발표란 말이야. 내 계획과 좀 근데 이번 주까지만 하니까 아마 선반영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일동제약의 발표에 의해서 포트에 지금 넣으신 분들 월요일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호상박은 용호상박대로 가고 그럼요. 또 강시환 매니저의 방송을 보고 뭐 일동제약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갖고 계시면 네, 됩니다. 월요일날 발표합니다. 또 29일은 10월 포트세계로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갖고 오지 뭐.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은 뭐 순위에 대한 리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호근 매니저님도 지금 완장을 차고 계시잖아요. 지난달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용호상박 최다 우승자인데 네. 어떻게- 저는 좀 사실 이 용호상박을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이번 주부터 이제 역전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주에 끝난다면서요. 이번 주에 역전 하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에 발판을 깔아놓고 다음 주에 역전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한번 그럼 포기하신 거예요? 역전해보겠습니다.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매니저들은요, 제가 이 방송 전에 이렇게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4명 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고 내일부터 네. 여기 매니저들은 탑3에 드는 게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예, 모두 1등이. 우승이 목표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들 진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순으로 우리 최원범 매니저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일단은 오늘의 리뷰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도 엄청나요. 지금 이 여름 21.4%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수익률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용호상법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종목들이 지금 거의 우상향으로 계속 이제 가는 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방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오늘 바이오까지 수급이 알테오젠에 또 필두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로키텔스 같은 지금 이제 의료 AI 종목들 그리고 이제 오가이노드 쪽이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그래도 잡힌다는 게 오늘의 종가라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딩 관점 지금 계속 들어가신 분들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로키텔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흑자 전환이 또 기대가 되는 또 실적마저도 9월달, 10월달까지 우리가 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준수하고 그리고 로키텔스의 지금 바닥권에서의 확실한 지금 기준점이 저는 마련이 됐다. 오.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그리고 연속 추세로 이어가는 지금의 이제 과정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대로 좀 갖고 가시면서 제가 이 종목은 계속 19,000원, 2만 원 돌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000원, 2만 원 돌파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다. 최현범 매니저 로키텔스케어 이미 수익 좋지만 더 큰 수익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최현범 매니저님 포문을 한번 열어 주시죠. 오늘은 어디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제가 조선주를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선이에요? 오늘도 조선을 해서 제가 딱 세 종목을 딱 탑3로 조선을 이제 포트를 짜드릴 테니까 야. 단날 이런 거 다 보내드렸잖아요. 예. 네, 많이 보내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한 번 더 조선으로 마지막 오. 조선입니다. 대한조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스가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마스가가 여기다. 예.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또 유독 또 말씀드려서 좀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또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대한조선은 원유 운반, 석유 제품 운반, 컨테이너선, 그래서 다양한 지금 준주형 그리고 중형 조선을 선박하는 대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또 좋은 또 흐름이 나왔었다가 지금 이제 조선주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면서 같이 눌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호재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이 종목이 7,100억 규모의 지금 수주 6척의 수주가 또 이끌어놨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7개월치 지금 일감을 또 확보를 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3년간의 지금 매출이 그대로 확보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단단하게 가자라는 그런 관점인데 여기에 이미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조업들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희박한 그런 지금의 영업이익률인데 21.9%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2년 만에 지금 48배, 48배나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원하시는 지금 조선 쪽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조선이 굉장히 큰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제가 기자재 지금 1승이나 오리엔탈적으로 이미 말씀드렸고 조선주 하나 대한조선으로 지금 굉장히 실적이 단단한 종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선주는 제가 딱 3개 지금 찝어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주 미리 준비하시고 순환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은 네. 1차 시세 크게 한번 나왔고요.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2차 시세 마무리, 3차 시세 이제 저는 4차 시세를 지금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테스트는 이미 지금 다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 결국에 메인 섹터로 지금 순환 돌 때 로봇주, 반도체, 바이오가 조금 더 가겠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건 수건 돌리기입니다.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을 섹터는 뭐가 있을까? 마스가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조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3,000원 보시고 손절가 64,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선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최원 매니저님의 이 포트 구성을 한 2달 정도 같이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포트 구성이 끝나고 대결이 끝났더니 단알 가고 헥토파이낸즈 갔어요, 그죠? 그럼 과연 이번에도 끝나기 전에 반응할 수 있을까? 용상막 매력이거든요. 그죠? 예. 끝까지 어쨌든 종목이 간다라는 게 어쨌든 증명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사실 오늘 저는 대한조선 저도 보면서 사실 오늘 수주에 대한 이벤트 나왔던 거 사실 좋았어요. 연달아서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 단기간에 이제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물론 이제 최근에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와도 주가가 윗골이 달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일감이면 대한조선 야 이건 충분히 받아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게 끝났단 말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 수급이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좀 쏠려 있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최현범 매니저님께서 이 7천억 규모의 수주가 과연 시차를 두고 요 남은 4거래일 만에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 이 4거래일 동안 반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일단은 지금 마스가 자체를 지금 다들 좀 약간 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쉼이 지금 영원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로봇주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연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까지 갈까 해서 이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워낙에 이제 메인 섹터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조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조선 같이 제가 실적도 말씀드렸고 수주도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지금 뭐 삼성전자 쪽은 수급이 좀 가로막혔을 뿐이다 라는 점을 필두로 해서 그냥 조선주 자체 모멘텀의 특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얘기. 네, 그렇습니다. 아, 조선주 가야 돼요. 가야죠. 조선주 우리 동맹으로서. 그쵸. SNC스 지금 오늘 그 반등 좀 나왔어요. 그리고 네. 대한조선도 오,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반등 좀 나오면서 또 좋은 계약이 있었는데 가다 말았는데 시간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걸 봐서 내일 갈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아마 마스카에 대해서 한번 트럼프 만나겠죠. 스쳐 지나가듯이. 야, 마스카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조선주에 대한 전망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조선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11월 6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트럼프 취임 때, 트럼프 당선부터. 당선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1월 20일 날 취임부터 그때 조선주가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의 조선주 우리가 조선 간다 했는데 지금의 한 일주일 좀 넘었나요? 요 조정만으로 지금 조선을 약간 우리가 회피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배신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마스카가 지금 이제 비자 문제가 조금 들어오면서 명분 삼아서 고점에서 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SNCS도 가야 되고 맞아요. 제조목들도 이제 조선주가 준비를 할 텐데 결국 지금 이 조선주의 그 비전 자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건 조선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죠. 지금 뭐 자율주행도 기대감이고. 맞아요. 다 기대감이지. 그죠. 정책도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4.5일제. 이건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팀을 TF를 형성하고 실제로 이제 수주를 얘기하는 거는 조선밖에 없다는 얘기.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주 모멘텀, 실적 모멘텀 같이 어울러서 조선 보자라고 좀 시원해요. 좋습니다. 그겁니다. 네. 방금 종목 상담 받으신 네, 거예요? 맞아요. 아우, 시원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다 해줘갖고, 너무 시원해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조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원범 매니저의 자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슬롯이 2개 남았는데요. 지금 그중에 하나를 대한조선으로 채웠습니다. 자, 이제 강시원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원 매니저가 왜 속을 시원했냐라고 하면 뭐 강시원 매니저의 포트에는 뭐 SNCS도 있어가지고 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오늘 먼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요. 저는 노머스 할 줄 알았는데 왜 쌈지엔터입니까? 노머스 엄청 잘 가잖아요. 잘 가고 있죠. 로머스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가져오면 진짜 가요. 노머스는 남자예요. 노머스는 가져오면 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노머스가 제가 가져오면 만약에 이번 달 끝나도 다음 달에 또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노머스의 맥점을 집어드리는 남자니까. 진짜 정확해요. 네. 예. 엔터는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에이펙 정상회담에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엔터는 더 갈 것이라 보여지는데 쌈지엔터를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네. 주말 동안에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닥 상장 심사가 끝났다. 좋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상 심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밸류가 책정이 될 거고 그럼 같이 IP 사업으로 인해서 커가는 산업의 쌈지엔터를 밸류를 다시 재측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쌈지엔터가 또 마침 저점을 찍고 올라와서 오늘 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목별 숫자를 보니까 사모펀드가 최근에 4거래를 연속 순매수를 해줬어요. 기관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쌈지엔터가 올라갔을 때 급등했을 때 그쵸. 사모펀드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지금 다시 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간이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으로 21선 위에 안착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10월 달에 일정도 남아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무비자 관련 관광객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면 엔터 쪽 그리고 IP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최근에 쌈지엔터가 그 아이브의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티니핑, 핫쇼핑에 대해서 또 찍었던 인스타그램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SM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브 쪽에서도 또 같이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펜션까지 더 넓혀가고 있는 쌈지엔터 지금 꽉 붙들어서 지금이 저점입니다. 꼭 붙들어서 목표가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쌈지엔터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률도 좋기는 하고요. 지금 뭐 핑크폰과 관련한 이슈들 오늘 삼성출판사가 또 아침에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같습니다. 그에 대한 수급이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저희 사실 용호상박에서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요. 그때그때 종목 말고요. 저희가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이 이제 막판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에 이호근 매니저가 그렇게 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역시나 엔터의 남자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엔터를 준비했을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이제 강션 매니저의 왠지 엔터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기운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 좀 잘 들어왔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엔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가장 핫할 종목이라고 판단될 업종에 있는 종목 로봇주를 가져왔습니다. 로봇 한라캐스트 가져왔습니다. 한라캐스트 동종목 생소한데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 다이캐스팅 공법을 활용해서 미래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계 부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다이캐스팅에 필요한 금형, 설계, 주조, 가공, 품질 검사까지 모든 생산 공정을 수직화 계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분야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험치를 보유한 그런 회사입니다. 다이캐스팅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이제 그 금형에다 끼워가지고 그런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이런 걸 찍어내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가벼운 걸 고강도의 그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품들이 미래차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런 전기차로 가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쵸. 차체가 가벼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부품도 동사에서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무게가 걱정이었는데 그 무게 부분들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해서 만드는 부품들이 들어가면서 무게를 가볍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한라캐스트입니다. 동사의 그런 고객사로는 LG전자도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있고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기가 거의 한 90%의 비중을 동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약간 부족하지만 한 30% 정도 부분. 그 다음에 LG전자는 거의 70% 이상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동사가 이제 9월 15일 날 상한가를 찍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자율주행 부품을 수주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까지 수주를 했다. 그게 이제 글로벌 경쟁사 쪽에 돼 있는데 그 글로벌 기업이 아직은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언급해 줄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함께하는 기업의 글로벌 기업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기업 그 기업 있죠. 그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T로 시작하는 기업. 그 기업 쪽의 수주가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되게 된다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을 오늘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제가 강력히 오늘 추천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목이 8월 20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9월 22일인데 9월 20일 날 원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보호회수 물량이 나옴과 동시에 잘 소화하면서 11선 찍고 반등 나왔어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찍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다 플러스에 끝까지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종목별 투자를 보게 되면 역시 연기금에서 추가하면서 들어가고 기타 법인에서 보게 되면 220억 정도가 매도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보호회수 물량의 오버행이 소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외국인의 그런 수급을 보게 되면 98만 주가 좀 들어와 있는데 98만 주의 이 수급은 제가 장중에 파악했을 때 한 60만 주 매도였는데 이게 시간 내에서 90만 주가 들어온 걸 봐서 이것도 아마 오버행 이슈가 다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돼서 내일 당장 아침부터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을 가져 나왔고요. 자,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부터 시작을 해서 6,690원, 그러니까 6,700원보다 한 10원 정도 빠진 정도 구간까지 6,69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8,450원 정도로 최고가 정도까지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사실 이제 아마 시청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강시현 매니저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되기 너무 좋은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관심 갖기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기본적 분석상의 흐름 조금 하나 좀 의문점이 하나 있어갖고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최근 ROE를 보게 되면은 1270% 에서 좀 비상적으로 높았다가 193%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25년도 1분기 ROE가 15.91% 여기까지는 보면 양호합니다. 그죠? 두 자릿수의 ROE 너무 좋은데 2분기 실적 보니까 0.62%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이 기본적 분석상의 ROE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우려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우려를 좀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날카로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재무제표로 딱 들어오니까
좀 날카롭긴 한데 네. 이 회사가 그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하면서 상장하면서 뭐랄까 캐파를 좀 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에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면서 생산 부분을 좀 넓히게 했다. 그래서 공장을 좀 더 키우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아마 그 기저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재무제표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 글로벌 T사에 대한 부분들이 동사의 매출에 크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공장을 키우는 회사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제가 보호해서 물량 물어보려고 네. 했거든요. 근데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네. 그럼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네. 질문.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다이캐스팅이 서진 시스템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 사업 구조가. 근데 지금 서진은 조금 고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한라캐스트가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또 어떤 걸? 최근에 상한가 갔던 그 부분이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제 글로벌사와 함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부품까지 지금 네. 수주 공시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직 그 회사가 NDA에 걸려 있어서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9월 20일 날 있을 보호해서 물량을 걱정해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좀 밀렸던 부분인데 오늘 오버행을 잘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래꼬리 달아서 11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당장 시초가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저는 딱 한라캐스트 느낌이 강시환 매니저가 승부수를 제대로 던졌다. 네, 우리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요새 뭐 지금 주도 종목들이 다 있어요. 삼성전자 쫙 가고요. 알테오장 가고. 근데 네. 그런 종목 뒤에 사실 조용히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대다수가 요새 좀 신규 상장하고 오버행 물량 다 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업종도 그러니까요. 로봇입니다. 맞아요. 로봇. 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승부수고 네. 느낌이 좀 온다.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상한가는 이제 2차 목표가를 잡고 한 15% 정도만 올라가자 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상한가 하나면 강시환 매니저도 거의 1위권에 올라오는 순위에 있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하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하준 매니저의 종합 수익률을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최근 일주일간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매니저는 단연코 성하준 매니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2배가 더 올랐네요. 가능합니까 이게? 단기간에 쫙쫙 올리고 있는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어느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간 종목보다도 갈 종목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갈 싶어서. 종목 좋죠. 네, 그래서 오늘 AS 리뷰 종목은 SL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벨스 이미 갔잖아요, 근데. 근데 더 가야죠. 더 간다? 이제 시작이다. 네, 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차와 연계되어 있는 어쨌든 램프 시장에서의 이 재료가 크게 부각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SL을 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협상부 대표랑 만나서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라 그러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건 결국엔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도 하루빨리 일본은 지금 행정명령 떨어져서 15%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SL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하니까 뭐 차준 이렇게 말씀해 지금 주시던데 채팅창에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 한쪽 섹터에 쏠려 있기보다는 다 빈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진짜 넣어두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L도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 보시게 되면 SL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 구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상단에 저항 구간 소화다. 그럼 그 다음에 시세 분출 나오기 시작하면 박스권은 저 바닥으로 밀려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SL이 갖고 있는 맞아요. 이 부품 쪽에서의 재료가 너무 좋고 앞서 강시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라캐스트도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듯이 SL도 로봇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점까지 한 번 더 기대감이 실린다라 그러면 자동차 로봇에 대한 수주 전 충분히 또 수익이 또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SL은 꾸준히 한번 더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아가다님께서도 SL 바닥에서 기회가 좋았죠라고 이야기를 했기는 했는데
자, 바닥에서 기회만 보고 성어준 매니저가 갖고 왔을까요? 더 큰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은 좀 이제 시작이다. 5% 깔고 간 거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어준 매니저가 앞서 뭐 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했었는데요. 진짜 포트의 섹터들이 좀 빈틈이 없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비만 치료제도 있고 뭐 전선도 있고요.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좀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빈틈을 어디로 좀 채워주세요? 오늘의 빈틈은요, 비만 치료제를 조금 더 채워볼까? 근데 굳이 따지자면 다른 쪽에 모멘텀도 있는 한미약품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뜨겁죠. 네. 오. 한미약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가장 글로벌 색채가 뚜렷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하고 굵직한 기술 수출을 계약 성사시키면서 한국 제약바이오 위상을 높인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한미약품한테서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는 일단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부터 워낙에 이 GLP-1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도 작용이 됐고 글루카곤과 이중작용제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이미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보니까 이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는 충분히 깔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갖고 뭐 블루엠텍의 흐름도 일부 나왔고 비만 치료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일부 반응이 나왔는데 한미약품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사실 최근에도 흐름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더 상단을 뚫어낼 수 있는 더 강력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메시 치료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메시 치료제에 대해서 빠르게 좀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한미약품이 유지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성과라든가 주요 글로벌 기업들하고 맺어가면서 가져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친다라 그러면 저는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흐름들은 기본으로 깔고 메시 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추가적인 성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용어 상박 시작하면서도 일정 매매, 일정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9회 메시 신약 개발 서밋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29일이면 다음 주인데 이번 주에 끝나는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메시 치료제의 올릭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을 받아갔던 흐름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한미약품이 이에 대한 추가 급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보게 되시면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두 차례나 시도했는데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가 약 37만, 36만 8천 원 선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는 34만 9천에서 시초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9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1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저하고 같이 동맹이죠. 일동제약. 갑자기 발성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관련된 종목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D&D 파마텍 상한가를 갖고 네. 그 관련된 종목들 뭐 비만 치료제 다들 좀 움직였습니다. 한미약품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고 뭐 메시 치료제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고 다 좋은데 말입니다. 동사만의 특별하게 29일 날 일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29일 날 없어요. 29일 날 일정이 있다는 게 일동제약 29일 날 일정이 있는데 그 안에 올라갈 수 있는 동사만의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지 뭐 궁금합니다. 비슷한데요. 이번에도 일동제약을 묻어서 좀 가네요. 질문이. 29일 날 일정이 우리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본다라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의 강점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D&D 판막대도 사실은 시장 흐름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재료가 크진 않았는데 그 또 화이자에 대한 이슈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재료는 어쨌든 GLP-1 계열의 이 파이프라인, 게다가 메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 속도가 상당히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미국에서 지금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된다라 그러면 저는 한미약품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어서 강점이 뭐냐? 비만 치료제 깔고 메시 치료제로 좀 더 강력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번에도 강시안 매니저의 뭐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나의 일동제 막 같이 갈 수 있는지 네, 그렇죠, 이야기. 알겠습니다. 강시안 매니저의 일동제약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일단 한미약품 성화준 매니저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금 매니저님, 오늘 리뷰 종목은 저 진짜 궁금해요. ABL 바이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 현재 14%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알테오젠이 쭉 치고 달렸잖아요. 근데 네. 수급을 다 빨아들였단 말이죠. 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동생들까지 좀 이게 나눠줄지 네. ABL 바이오 충분히 오늘 같은 날 하락을 했을 때는 네. 사기 너무 좋은 날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ABL 바이오 지금 보시면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엔 알테오젠보다 더 좋은 게 ABL 바이오다. 더 좋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그 탄력이 붙은 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오히려 지금 ABL 바이오는 앞으로 이제 그 위쪽으로 그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차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상향으로 쫙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재료나 뭐 뉴스도 없는데 이 종목은 계속 이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차트는 D&D 파마텍이랑 차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 이제 조만간 장대 악몽이 한번 딱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 주 안에만 나오면 되는데 네. 지금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차트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위쪽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 알테오젠보다 조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성장 잠재력이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BBB 셔틀 이쪽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지금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노피 임상 1상이 끝났는데 안정성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구도에 있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알테오젠은 이렇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SC.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편리한 게 오늘 삼청당 제약이 올라간 먹는 이게 더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은 사실 그렇게 큰 건 없는데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이 BB 셔틀이 이제 근육까지도 지금 그렇죠. 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잘 보시면 알테오젠 못지않게 갈 수 있다. 이 그렇죠.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ABL 바이오도 사실 이번 달 내에 총 네. 몇 퍼센트 수익이 찍히고 수익률 대결이 끝날지 상당히 궁금한 네. 종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효금 매니저님, 네. 수많은 섹터, 수많은 종목들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그냥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주목하지 특별한 않는 종목. 섹터? 넷팩스. 섹터는 다 주목하는데 예. 종목. 그 중에 네. 숨겨져 있는 히든 네. 종목을 내가 갖고 왔다. 넷패스군요. 네네. 그 넷패스는 이제 이게 한때 2019년 뭐 이때 한참 잘 나갔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상당히 지금 정성을 쏟으면서 이 TSMC와의 간극을 좁히겠다. 뭐 이러면서 넷패스에 관심이 그때 한참 집중됐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가 좀 고전을 했죠.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넷패스도 고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제 좋은 소식 나오고 있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우리가 오싹오싹 그러는데 OSAT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패키지에 이제 PLP라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의 약점은 그동안 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점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증권사에서 올해 지금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런 요인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AI예요. 이 회사가 AI 쪽에서 그쵸. 일단 AI 서버형 지금 이제 패키징 요 부분이 좀 최근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게 AI 전력 소모에 관련된 PMIC 전력관리 IC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일단 사실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어요. 이 지금 그렇군요.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이번 주 안에 한번 급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왔고요. 매수가는 14,460원에서 목표가는 높게 잡겠습니다. 2만 원.
손절가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저도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갈 건 아는데 네. 지금 3,468로 코스피 마감됐고 3,500선 전에 이제 한번 눌릴 것 같다는 거죠. 네. 물론 눌릴 텐데 여기 네페스가 과연 또 갈 수 있을지. SK하이닉스 주도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주도로 했는데 네. 과연 지금 고점론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이제 하이닉스한테 해당하면 그 말이 맞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쭉쭉쭉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다르다.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AD테크라든가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페스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은 네페스.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한 뭐 우려 포인트는 있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은 우리가 차별점을 두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재미있게도 흘러갔었는데요. 저희 용호선박 방송보다 더 재밌는 건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입니다. 왜냐? 수익을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최현범 매니저님, 자, 일단은 오늘 조선주를 또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강조 포인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또 솔루션이 있겠죠? 샤이 조선들 다 있으실 거예요. 샤이 조선. 네. 지금 반도체 약간 이제 루즈하거든요. 로봇도 그렇고. 제가 이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예 좀 색다른 관점으로 다른 섹터들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반도체가 워낙 드세서 나 조선 갖고 있는데 샤이 조선인 분들 가서 시원시원하게 또 종목도 얻으시고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입니다. 지금 뭐 포트, 뭐 사실 모든 종목, 모든 섹터 다 잘하지만 요새는 또 엔터와 비만 치료제 쪽의 정보도 좋고요. 또 체크 포인트들 너무 좋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네, 제가 오늘은 저녁 9시 50분에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VIP 전략 종목이 D&D 파마텍이었는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도 부분에 있었어.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전략주들도 다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아직 못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9월달 마지막 남은 한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꼭 저녁 9시 50분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비만 잘하네요. D&D 파마텍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정보 또 2차 D&D 파마텍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단기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목이 정말 좋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반도체 묻고 더블로 비만약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묻고 갈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섹터인데 그 섹터 지금 제가 계속 공개 방송에서 밀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채팅창에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시작? 아시잖아요.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시 9분 1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앞서 뭐 최현범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최근 뭐 너무 활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호근 매니저는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달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요. 역대 용호상박에서 제일 최다 우승을 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저는 이제 매일 이제 4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녹화를 해놨고요. 오늘 녹화된 걸 꼭 보셔야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LNC 바이오, 그 다음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그 상가 가기 전에 이제 강조했는데 상가 갔고요. 오늘은 또 다른 종목 삼성전자 HBM 곧 컬 테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가 갈 종목을 오늘 녹화해 해놨으니까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도 이호근 매니저 다양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호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